민주당의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유력 당권 주자들 중 처음으로 오늘 오전 공식 출마 선언을 했는데 시작부터 정청래 전 대표를 직접 공격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에 몸을 던졌을 때도 아무도 돌보지 않던 민주당 간판을 지킬 때도 이낙연 신당론을 사쿠라라고 질타할 때도 이재명 대표 체포한 가결을 협잡이라고 때릴 때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며 계엄 경보를 울릴 때도 매번 깊은 불면과 결단의 반이 있었습니다.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본선에 빠뜨렸습니다. 절박한 긴장감과 매서운 엄격함으로 당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김민석 전 총리는 자기 정치의 폐해를 거론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흔들고 있는 이른바 정통성 문제도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정통성 논쟁이 격화되면서 당내에서조차 파묘 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 전 대표는 이런 부분을 의식한 듯이 김 전 총리의 출마 선언 직후에 김대중의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모두 자양분 삼자며 자신은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 사실상 김민석 전 총리 공격에 맞대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문승진 기자, 김 전 총리가 출마 선언지로 광주에 있는 전일빌딩을 택했습니다. 호남에 대한 구애 전략,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 전 총리가 출마 선언에 나선 이 전일빌딩은요, 바로 이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받은 장소라는 이 상징성이 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출마 선언에 앞서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참배했는데요. 호남은 지역 내 권리당원만 이 당 전체 권리당원의 약 30%인 50만 명에 달하는 등 이 민주당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곳이죠. 때문에 김 전 총리가 이 호남 민심 선점에 나선 전략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로 곧 출마 선언에 나설 걸로 예상되는 정청래 전 대표 역시 전남 신안에 위치한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으며 호남 구애에 나선 상황입니다. 역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송영길 의원도 우주강국 대한민국을 강조하며 자신의 고향인 전남 고흥을 언급을 했습니다. 또 당 전국 대학생위원회가 주최한 이 행사에도 참석을 하면서 청년층 민심 잡기에도 나섰는데요.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언제 좀 당권 도전을 위해 출마를 하실지 계속 심사숙고 중입니다. 제가 당대표직은 내려놨지만 민주당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틈나는 대로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20, 30대가 극우화됐다는 그런 상투적인 말로 이 기성세대의 안이한 시각을 보여서는 절대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현종 의원님, 네. 자, 오늘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출마 선언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스타트를 끊었고요. 이제 이번 주 중에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초반 최대 이슈는 정통성 논쟁인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 정통성 논쟁이 파묘 논쟁으로 번지면서 이게 과거에 뭘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만 계속 끄집어내는 이런 계속 논란만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김민석 의원이 보니까 꽤 강도 높게 정청래 전 대표를 비판했더라고요. 그동안 보면 정청래 대 송영길 대결 구도가 있었거든요. 이 적통 논쟁도 송영길 의원이 굉장히 이제 부추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석 의원은 조금 어떤 이 대결에 좀 비껴나 있었는데 오늘 선언을 통해서 본인이 확실하게 어떤 정청래 의원의 어떤 대립자다, 어떤 경쟁자다, 이런 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제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지금과 벌어졌던 논쟁보다 훨씬 더 심한 논쟁이 벌어질 겁니다. 결국 이 적통 논쟁인데 이거는 지금 결국 이제 호남 지역에 그 다수의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논쟁을 더 격화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이게 민주당 전대를 보면서 좀 문제점이
민주당 그동안 늘 전국 정당을 표방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국 정당을 위해서 사실 당원들이 얼마 없는 영남 지역에 대의원제를 두면서 이 대의원들에게 1인당 많은 표를 사실은 행사하게 했거든요. 그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했어요. 근데 이번에 1인 1표제가 되면서 사실상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전국 정당화는 거의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 호남당이 된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쪽에 표가 워낙 많으니까 이쪽만 지금 부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민주당이 수도권 정당 또 영남까지 아우르는 정당, 사실 이번에 김부겸 후보가 대구시장에서 꽤 선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당원들 표가 많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 소외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고, 또 호남 반도체 이 문제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또 이런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자칫 이제 이 이재명 정권 2년차를 시작하면서 출범을 하는데, 글쎄요, 이게 전국 정당보다는 오히려 예전에 어떤 호남 정당으로 축소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 그 다음에 이런 자꾸 적통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거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끝나도 서로 이게 이 감정을 건드리는 문제거든요. 너 과거에 뭐 했지 이런 거 논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 수습되기가 꽤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글쎄, 제가 옛날에 이 당을 취재하면서 꽤 분열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목격했는데 그런 기시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분열로 가는 상황인 건지, 이제 통합을 다 할 수 있는 전당대회로 갈 것인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분열로 갈지 통합으로 갈지는 이 세 명의 당권 주자가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최근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얘기하면서 영남, 호남, 그리고 나중에는 이 결국 그 대한민국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AI 산업은 2030년 안에 결판이 나는 겁니다. 속도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대통령의 구상을 누가 더 잘 서포트할 수 있는가?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3대 메가젝트 프로젝트, 그리고 청년과 관련된 일정을 하고 있고, 송영길 전 대표도 청년과 우주강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청래 전 대표만 1인 1표 보안 수사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원들은 정권 재창출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 당원들이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잘 서포트를 하고 누가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만들 수 있는 리더인지는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